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요즘 관악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달동네는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차라리 노도강이 낫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관악구도 강남이랑 접근성이 좋아서 가성비 단지로 최근에도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사실 요즘 서울도 10억 넘는 아파트는 줄줄이 계약 취소되고 있다. 지금 서울집 사면 호구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지켜봐라. 그냥 월세 살면서 기회를 노려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관악구에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관악구가 서울이라 집값은 결국 오를 것도 같은데 관악구라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그런데 결국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은 향후 계획이 있는 분이었고, 매매를 선택하시는 분은 관악구 살기 좋아서 오래오래 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관악구 단지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저렴합니다. 바로 옆에 동작구 사당동 단지들과 가격 차이만 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관악구 아파트 가격은 10억 아래 단지들이 많은데 강남이나 삼성으로 출퇴근하는데 10분이면 가는 단지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요즘 서울에서 10억 이하 찾기 쉽지 않은데 이게 관악구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관악구도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 걱정은 하시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웃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 규제 때문에 떨어져요? 죄송한데 어디가 떨어졌나요? 관악구 아파트 호가는 더 오르던데, 사실 이번에 규제가 수도권 6억 대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10억 이상 단지들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관악구는 10억 이하 단지들이 많다 보니 상황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관악구가 우리가 아는 쾌적한 서울 분위기 단지들이 많지 않다 보니 지금 시점에 관악구에 집을 사는 게 맞는지는 고민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인데요. 특정 대기업 아니면 월급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갑자기 떼 돈 벌 수 있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제대로 베팅할 것 같다고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 관악구 타이밍 괜찮다,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도전해봐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관악구의 데이터를 보시면 규제 이후에 확실히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월에 283건 거래되었고 많으면 300, 350건까지도 될 것 같지만 7월은 1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관악구 매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 이유가 없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KB 매매 지수도 찾아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듯 계속 오르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한 주 동안 0.101% 오른 것도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규제 전 흐름일 거라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전세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0.002% 떨어졌는데요. 이상하게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동네는 전세가보다 매매가 흐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성비로 인기가 많은 동네이고 비교적 저렴한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매매해라 하시는 분들도, 여긴 안 오르니까 전세 살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이라면 관악구에 집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관악구는 감당만 되면 집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은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지 흐름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관악구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인 2004년 8월 준공된 2104세대 관악 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시면 7월 12일에 19층 물건이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7월 11일에는 4층 물건이 8억 2,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0일에는 110동 4층 물건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건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2천 가까이 오른 가격에서 계약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규제 전에 이미 가계약금 넣은 거라고요? 이제 관악구도 하락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젠 상승은 아니다, 조만간 조정이 될 거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규제가 터지고도 이런 시기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 규제가 영향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의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이 단지 호가를 보시면 낮은 가격 순으로 115동 3층 물건이 8억 4천부터 9억 2천까지 나와 있고, 최신 순으로 보면 8억 5천, 8억 9천 수준의 가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역시 호가는 거래가보다 비싸죠? 솔직히 이거 잡으면 호구된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미세하게 조정은 될 겁니다. 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테니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전세 거래도 살펴보면 최근 거래는 별로 없습니다. 7월 16일에 8층 물건이 4억 7천, 12일에는 8층 물건이 4억 8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3억, 4억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이러면 매매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매수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전략은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악구에서 이 단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지는 2007년 입주한 신림푸르지오 2차입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 전용 59 거래 내역을 보면 7월 12일에 107동 3층 물건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7월 5일에는 107동 7층 물건이 6억 4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6억 2,500에 거래도 나왔는데요. 거래가 4월에 있었고 바로 다음 거래가 7월이다 보니 이게 뭔가 싶지만 기간 무시하고 가격만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5일은 규제가 나온 이후이긴 하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거래가 규제 나오고 갑자기 나왔을까요? 호가를 살펴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107동 고층 물건이 6억 7천부터 최고가 7억까지, 최신 순으로 보시면 6억 7천, 6억 8천, 7억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가는 거래된 가격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에 공감이 좀 가시나요? 사실 호가는 좀 높습니다. 높게 올려놓고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매도인은 더 받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가격 조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호가에서 2천 에누리는 가능할 것 같지만 최근 거래된 가격 수준으로 조정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에서 약간 조정이 가능할 때 잡으라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용조용 한다고 하지만 규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관악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모두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일부는 수도권 밖에 천안으로, 청주로, 좀 더 멀리는 대구로 나아가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거래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관악구와 가격 흐름이 관련이 있는 강남 서초권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가는 상상 초월 수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지방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이런 시국이라면 같이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관악구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관악구가 마지노선이라면 약간이라도 조정이 가능할 때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그럼 요즘 주식은 왜 오르는 건가요? 돈이 몰리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 아파트를 돈 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 전체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서울 관악구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집어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서울 관악구 아파트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